저는 5년 전 암으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 저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우울증에 빠져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이웃에 사는 65세의 이혼남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틀어박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저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도 한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20살 연하인 65세 남성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85세의 마가렛입니다. 그는 나이 차이는 상관없다고 말했고 저도 안심하고 그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연애와는 달리 데이트는 동네 찻집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가까운 곳에 살았고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저희 집에 와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낙이었습니다. 그가 집에 오는 날이면 저는 설레어서 밤잠을 설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콧노래를 부르며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이 울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정말 즐거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서 병이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보다 어린 그에게 병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기를 바랐지만 그 순간에는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터져나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 후 저는 진정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시 입원해야 하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만 성공하면 괜찮을 거라고 해서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그의 힘이 되고 싶었고 당장이라도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제 체력으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조금만 더 체력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때만큼은 제 나이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후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그는 조금씩 회복되었지만 입원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가 입원한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저는 기뻐서 눈물이 났지만 그는 그다지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이라면 어떻게든 될 거예요. 저는 그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생활을 들었을 때 그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입원비 마련에 고심하는 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생활비까지 요구하기에 차용증을 써달라고 부탁하자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차용증을 써달라고 말할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저에게는 약간의 재산이 있지만 이 돈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긴 유산입니다. 이 돈을 지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써도 되는지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앞으로의 노후 생활이 있고 여러 가지 불안과 돈 걱정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니까요.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게 당연하죠. 그래서 고민 끝에 그에게 차용증을 써달라고 부탁했지만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을까? 제 행동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는 제 돈을 노리고 저와 사귄 것일까요? 그렇다면 정말 슬픈 일이... 저는 그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외롭고 슬픕니다. 몇 살이 되어도 저는 여전히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한 명의 여자가 됩니다. 저는 미망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나요? 이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건 멋진 일 아닌가요? 이렇게 저는 3년간의 사랑에 막을 내렸습니다. 런던의 한적한 동네, 고풍스러운 빅토리아 양식의 아파트에서 85세의 마가렛은 홀로 살고 있었. 그녀는 5년 전 사랑하는 남편 헨리를 암으로 떠나보낸 후 짙은 고독과 상실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문학 교사로서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은퇴 후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오래된 책들을 읽으며 지나간 추억을 회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마가렛은 우연히 근처 공원에서 열린 야외 음악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65세의 윌리엄을 만났습니다. 윌리엄은 은퇴한 첼리스트로 작은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첼로 선율에 흠뻑 빠져있던 마가렛은 연주가 끝난 후 윌리엄에게 다가가 그의 연주에 대한 감탄을 표했습니다. 윌리엄은 마가렛의 칭찬에 수줍게 미소 지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음악과 문학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고 서로에게서 지적인 공감대를 발견했습니다.
윌리엄은 마가렛의 우아함과 지성에, 마가렛은 윌리엄의 예술적 감성과 따뜻한 마음씨에 끌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윌리엄은 마가렛을 위해 자신이 직접 작곡한 곡을 연주해 주었고, 마가렛은 윌리엄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낭송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런던 시내를 산책하고, 박물관을 관람하고,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낭만적인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마가렛은 윌리엄과 함께 있으면 잊고 지냈던 삶의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마가렛의 메마른 영혼에 따뜻한 봄비처럼 스며들어 그녀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었습니다. 마가렛은 윌리엄에게서 남편 헨리와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랑과 위안을 발견했습니다. 윌리엄 역시 마가렛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마가렛의 현명함과 사려 깊은 모습에서 존경심을 느꼈고,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윌리엄은 마가렛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촉망받는 첼리스트였지만 손목 부상으로 인해 연주자의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 후 그는 음악교사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무대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습니다. 마가렛은 윌리엄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했습니다. 그녀는 윌리엄에게 다시 첼로를 연주해보라고 격려했고, 윌리엄은 마가렛의 응원에 힘입어 다시 첼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은 마가렛을 위해 헌정곡을 작곡했고, 그 곡에는 마가렛에 대한 그의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윌리엄은 마가렛에게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무리한 투자로 인해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은퇴 후에도 그 빚을 갚기 위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은 마가렛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빚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고백했습니다. 마가렛은 윌리엄의 고백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윌리엄을 돕고 싶었지만 동시에 신중해야 한다는 그녀에게는 남편 헨리가 남긴 유산이 있었지만 그 돈은 그녀의 노후를 위한 유일한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렛은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윌리엄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윌리엄에게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윌리엄은 마가렛의 부탁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 후 윌리엄은 마가렛에게서 빌린 돈으로 빚을 일부 갚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마가렛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고 반드시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가렛은 윌리엄을 믿었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윌리엄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자주 마가렛을 찾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마가렛은 윌리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했지만 윌리엄은 바쁘다는 핑계만 댈 뿐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가렛은 윌리엄의 재정 관리를 담당하는 엘리너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너는 마가렛에게 윌리엄의 재정 상태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며 윌리엄이 마가렛에게서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엘리너는 윌리엄이 젊은 시절부터 방탕한 생활을 해왔으며 여러 번의 사업 실패로 인해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윌리엄은 마가렛에게서 빌린 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가렛은 엘리너의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윌리엄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윌리엄에 대한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자리에 분노와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마가렛은 윌리엄에게 즉시 연락하여 해명을 요구했지만 윌리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윌리엄은 마가렛에게 장문의 편지를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편지에서 윌리엄은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고 마가렛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가렛을 사랑했지만 빚에 대한 압박감과 사업 실패에 대한 좌절감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윌리엄은 언젠가 반드시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당장은 마가렛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렛은 윌리엄의 편지를 읽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윌리엄에게 여전히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윌리엄의 행동은 마가렛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 마가렛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윌리엄이 떠난 후 그녀의 삶은 예전보다 더 쓸쓸해졌습니다. 윌리엄과의 추억은 그녀에게 달콤하면서도
쓰라린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마가렛은 윌리엄을 그리워했지만 동시에 그를 원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가렛은 윌리엄에 대한 감정을 조금씩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윌리엄과의 사랑이 진실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한낱 환상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윌리엄과의 만남은 그녀의 삶에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마가렛은 윌리엄을 통해 사랑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인생의 더섭음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예전처럼 누군가를 쉽게 믿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윌리엄과의 추억을 가슴 한편에 간직한 채 남은 생을 꿋꿋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 저녁, 마가렛은 윌리엄이 작곡해준 첼로곡을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선율에는 윌리엄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가렛은 윌리엄을 용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를 잊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인생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가렛은 오랜만에 헨리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사진 속 헨리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가렛은 헨리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그에게 윌리엄과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비록 헨리는 세상을 떠났지만 마가렛은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마가렛은 헨리에게 윌리엄을 사랑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 사랑은 상처로 끝났지만 그녀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렛은 헨리에게 자신이 앞으로도 씩씩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가렛은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윌리엄과의 추억을 딛고 다시 한번 세상 밖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가렛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주최하는 문학 강좌에 등록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마가렛은 사람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며 잊고 지냈던 지적 즐거움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렛은 바쁜 일상 속에서 윌리엄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잊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가렛은 우연히 거리에서 엘리너를 만났습니다. 엘리너는 마가렛에게 윌리엄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윌리엄은 작은 도시에서 음악 교사로 일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엘리너는 윌리엄이 여전히 마가렛을 잊지 못하고 있으며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가렛은 윌리엄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윌리엄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그녀는 윌리엄을 다시 만난다면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마가렛은 오랜 고민 끝에 윌리엄을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윌리엄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용서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윌리엄과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미 끝났고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렛은 윌리엄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와의 추억에 감사하며 그의 앞날을 축복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윌리엄이 자신의 삶을 찾고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편지를 보낸 후 마가렛은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윌리엄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가렛은 앞으로도 헨리와 윌리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녀의 삶의 일부였고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렛은 이제 8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삶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그녀는 또한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하며 보람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가렛은 가끔 윌리엄을 생각합니다. 그녀는 윌리엄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그를 찾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윌리엄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지만 과거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마가렛은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옆에 앉았습니다. 마가렛은 고개를 들었고 그곳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윌리엄이었습니다. 윌리엄은 마가렛을 보고 놀란 듯했지만 이내 반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가렛 역시 윌리엄을 보고 놀랐지만 이내 평온한 마음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윌리엄은 마가렛에게 그동안의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작은 도시에서 음악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에게 첼로를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윌리엄은 마가렛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녀에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가렛은 윌리엄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윌리엄에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나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마가렛은 윌리엄에게 그를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윌리엄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지만 그에게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은 마가렛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는 마가렛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슬픔, 후회, 그리고 약간의 그리움. 하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마가렛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가렛 역시 윌리엄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윌리엄이 떠난 후 마가렛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윌리엄과의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짧았지만 그녀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가렛은 윌리엄을 통해 사랑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인생의 더섭음을 배웠습니다. 마가렛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윌리엄과의 추억을 가슴 한편에 간직한 채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가렛은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남은 생을 꿋꿋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가렛은 다시는 윌리엄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끔 윌리엄이 작곡해준 첼로곡을 들으며 그와의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그 선율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마가렛은 90세가 넘어서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지혜를 나눠주었습니다. 마가렛은 자신의 삶을 통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랑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마가렛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가렛은 헨리와 윌리엄, 그리고 그녀의 삶을 스쳐 지나간 모든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이제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 영원한 안식에 들 것입니다. 마가렛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가렛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마가렛의 친구들은 그녀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그녀의 삶을 기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사람들은 마가렛의 아파트로 모여 그녀를 추모했습니다. 그들은 마가렛이 좋아했던 차를 마시며 그녀가 남긴 책과 사진들을 보며 그녀와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마가렛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마가렛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마가렛을 런던의 현명한 여인이라고 부르며 그녀의 삶에서 지혜와 용기를 배웠습니다. 마가렛의 이야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랑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랑했던 첼로의 선율은 여전히 런던의 거리 곳곳에 울려 퍼지며 그녀의 아름다운 영혼을 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에는 여전히 그녀가 읽던 책들이 꽂혀 있었고 헨리와 윌리엄, 그리고 그녀의 삶을 가득 채웠던 이들과의 추억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마가렛이 여전히 그곳에서 사람들을 조용히 지켜보며 그들에게 따스한 미소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런던의 거리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틈에서 마가렛의 이야기는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첼로 연주곡처럼 런던의 역사 속에 깊이 아로새겨졌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을 감동과 여운을 남긴 채 외전, 엘리너의 시선. 윌리엄이 떠난 지 5년 후 엘리너는 여전히 런던에서 재정자문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과의 인연은 그녀에게 씁쓸한 교훈을 남겼지만 그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너는 우연히 거리에서 윌리엄과 마주쳤습니다. 윌리엄은 이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고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엘리너는 윌리엄에게 말을 걸었고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윌리엄은 엘리너에게 그동안의 자신의 삶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마가렛을 떠난 후 작은 도시에서 음악 교사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이 마가렛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엘리너는 윌리엄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윌리엄에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나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엘리너는 윌리엄에게 마가렛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마가렛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윌리엄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가렛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엘리너는 윌리엄에게 마가렛이 그를 용서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마가렛이 윌리엄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를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윌리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고 그 자리에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마가렛의 따뜻한 마음과 윌리엄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마가렛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엘리너는 윌리엄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윌리엄에게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조언했습니다. 윌리엄은 엘리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가렛의 뜻대로 남은 생을 떳떳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윌리엄은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작은 음악학교를 설립하여 아이들에게 첼로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은 아이들에게 음악의 아름다움을 가르치며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엘리너는 윌리엄의 변화를 지켜보며 그를 응원했습니다. 그녀는 윌리엄이 과거의 잘못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윌리엄은 엘리너에게 진심으로 감사했고 그녀를 자신의 친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윌리엄은 엘리너와 함께 마가렛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는 마가렛의 묘비 앞에서 첼로를 연주했습니다. 그 선율에는 마가렛에 대한 그의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너는 윌리엄의 연주를 들으며 마가렛을 생각했습니다. 마가렛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과 지혜는 여전히 윌리엄과 엘리너의 마음속에 살아있었습니다. 윌리엄과 엘리너는 마가렛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가렛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윌리엄은 마가렛의 묘비에 꽃 한 송이를 바치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마가렛,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엘리너 역시 마가렛의 묘비에 꽃을 바치며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마가렛, 당신은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마가렛의 묘지를 떠나 각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그들은 마가렛의 사랑과 지혜를 가슴에 품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그들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런던의 현명한 여인 마가렛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마치 윌리엄이 연주하는 첼로의 선율처럼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지며